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4일, 오늘, 저희 파워시황, 월요일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소원에 힘입어서 하루 먼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공개는 되지만, 이제 다음, 특히 월요일 날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것저것 요모조모 살펴보는 그런 파워시황의 코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주말 사이에도 여러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역시 트럼프 선생님입니다. 네, 그냥 입맛에 맞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해두고 싶은 일들 그대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 그래서 급락했다 급등했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과정으로 나오겠죠. 네, 참으로 드라마틱한 잔잔한 시장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 게다가 이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그 기치로 거의 지금 최소 한 100년 가까이 이어오던 모습들을 이제 거의 관세를 통해서 이제 너는 우리 편 아니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보다 또 나만 보고 있다라는 쪽에서 자유주의가 아니라 반대로 고립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고립도 아니죠 이거는요. 하여튼간 고립이 아니라 고집주의네요. 고집주의.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무척 크게 이어지고 있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이제 어느덧 살짝 또 반등기조, 그러자 안돌의 모습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제 중국 관세율이 125대 145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거 숫자는 의미가 없다. 100% 이상 넘어가는데 여기서 200%나 300%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으르렁 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여기서 누가 어떻게 완화된 제스처를 가져가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있죠. 연화 타짜에서의 대사 중에서도 쫄리시면 하든가 이런 쪽에 나오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약간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 우리가 불리한 게 더 높다라는 쪽들 먼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이래갖고 어떻게 장사를 하란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나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에 대한 불만들이 커지는 거, 사재기가 막 되고 있는 현상을 봤었을 때 아마 불안감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거기다가 나오는 원형대로 안 갑니다. 특히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고 금리는 급등하고 있고 이 현상을 봤을 때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닌데? 라고 하게 되면 정책이 우회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일단 완화된 제스처가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관세 면제 조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마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아닌가. 그러면 슬쩍 우리 시진핑 선생님은 웃고 계시겠죠. 그래 봐야 우리는 너희들한테 수입하는 것들 그렇게 예전보다 많이 줄였고 그래서 지금 딱 구도 쪽에서 그러면 너네가 먼저 전화하겠지? 이런 쪽에 대한 자존심 싸움 딱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세한 흐름들은 일단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요일날 마감됐던 미국 증시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일단 애플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일단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실적 시즌 요거 저희가 잊고 있어요. 실적 시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주도 보니까 금융주를 비롯해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되죠. 그런 쪽에서 실적 발표인데 이제 앞으로의 동향, 특히 관세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 쪽에서 해당 기업들이 실적을 그대로 이끌어 가겠느냐라는 쪽들 이제 계속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다음 공이 넘어갈 쪽들은 실적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쭉 보게 되면은 지금 장중에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관세가 중국에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125까지는 올리겠는데 더 이상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쪽에서 이게 거의 한계 아니면 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이제 상호 어떤 결정을 협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여기가 목에 걸렸구나라는 쪽으로 더 이상 또 미국과 중국이 관세율 가지고는 어떤 강하게 나오진 않겠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보복 조치가 이제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이런 변화들도 눈길이 갑니다. 특히 이제 물가 지수가 떨어져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떨어졌었죠. 그래서 꺾이는 게 확인됐고 물론 그 사이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고 특히 유가는 다른 것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에 기업의 비용 쪽에 더 많이 영향을 끼치겠죠. 하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물가들은
지난번 2월달, 1월달 때가 이렇게 터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예, 3월달 넘어서면서부터 그런 쪽에서 일단 안도, 지금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관세가 이제 물가를 올리는 요인들이 있겠다는 쪽에서 4월 이후, 그러니까 보통 6월달까지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여파가, 그러니까 4월달은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 쭉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5, 6월달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관세는 지금 여기서 뭐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없을 거 아니까 이 정도쯤에서. 근데 내리면 내렸지 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일단 튄다고 하더라도 튀는 거 인정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꺾일 것인가라고 봤을 때 꺾이는 모습 나오고 시장에서 약간 금융 충격이 나왔고 거기다 경기 관련된 신호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준이 움직일 것이다. 이쪽에서 연준 푸시죠. 연준 좀 이뤄내켜 보자, 연준이 밀어주세요라고 하는 연준 푸시 발동할 것이다. 라는 쪽들도 지금 서서히 기대감이 쌓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물가는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4월에서 6월 한 두어 달 정도는 지켜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런 가운데서도 중국과 일본이 국채 매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딱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세로 갑니다. 지금 100이 깨졌습니다. 인덱스가 99.55인가 뭐 그렇게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지 못했던 숫자가 나오죠. 그런 상황들로 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의 가치를 유지를 시켜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하고 막 몰고 가다가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을 너무 강조한다. 여기 가상화폐를 강조한다. 달러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요즘 조심조심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러다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모습들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관세발 전쟁들이 미국에 갖고 오는 결과는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라는 쪽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금리는 이거는 예측하지 원래는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금리도 약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 즉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이 국채 매도를 가장 크게 하고 있고 일본이 1위, 중국이 2위입니다. 국채 보유고. 근데 일본이 국채 매도가 나오는 거 가지고 미국이 좀 불편하겠죠. 지금 뭐 하는 거니 너희들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에 관세 협상 관련된 쪽에서 지금 올라갔던 뭐 24%, 25%이 정도까지 들어갔던 이 상호 관세 쪽들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국채 팔지 말고 사라 이런 쪽도 압박의 조건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협상 조건으로 들어갈 것 같고 게다가 또 좀 무리한다고 하게 되면 100년 물채권도 아마 얘기가 나오긴 슬슬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겠느냐? 100년 지금 국채 사게 되면은 100년 동안 이거 관련돼서 뭐 다음 세대가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지금 결정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그런 것까지 미국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원하던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지금까지 나갔던 액션들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게 먼저 나오는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모기지 금리가 7%를 기록합니다. 이건 좀 심한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가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할부금리나 뭐 나머지 자산과 관련된 내구재 쪽에 뭐 자동차부터 여러 가지들은 다 할부의 나라, 소비의 나라인 미국 쪽에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거 낮추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급등했던 금리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지금 앞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약간 좀 강했던 어조가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이 지금 앞으로를 전망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마 이게 꼭 기억하실 게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강하게 몰아쳤던 관세나 여러 가지 상대국에 대한 압박들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눈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채가 다시 안정되고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 다시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어라는 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많이 주어진 게 90일 상호관세 면제 이런 것처럼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단기적 관점 쪽에서 한숨 돌리자라는 쪽으로 보고 또 협상하고 해결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이때도 좀 걱정이에요. 90일이 되면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5, 6, 7 4월이죠. 4, 5, 6 끝나면 4월달 끝나고 지금 7월달 여름 이후부터는 또 관세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밀고 가야겠다라고 나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 잘 난항이다 그러면은 그냥 오케이 다시 관세 부과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예, 저희가
트럼프 일기 때 많이 당해봤어요. 예. 이거 협의한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그러니까 쭉 관세 비해서 빠졌다가 좀 협상 시작한다 그래서 주가 올라갔다가 여전히 변화가 없다 계속 고수한다 그러면 또 빠졌다가 이거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모든 게 이번을 통해서 모든 게 끝 트럼프 만세 노노노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또 언제든지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은 GDP 성장률이 1% 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발표가 되는 내용들도 좀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민 정책으로 일해서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번에 트럼프 정책들이 비이민자들에 대한 강화 이것들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4.55 원래는 그러면은 비이민자 정책 쪽이나 관세와 이민 정책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민 정책 같은 경우도 불법 이민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어야 되겠죠. 못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 입장으로는 그 저가 노동력 가지고 그 시간당 임금 그렇게 싼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해? 그쪽은 관심 없어라고 하게 되면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쪽에서 공백은 오히려 실업률을 올리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럼 이것도 아마 정책적인 수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요. 종목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반도체 쪽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요거 중요하죠. 그 원산지를 웨이퍼 생산지 기준으로 판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모습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제조는 어디서 블라블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디서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만약에 또 TSMC 쪽에서 생산을 한다 그럼 중국 대만에서 생산한다 그러면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도 관세를 125%까지 올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에 들어간 게 그렇게 크진 않죠. 일단 H20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TSMC에서 패키징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원래 미국 회사라고 하더라도 최종 패키징이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관세를 매기겠다는 쪽이죠. 그러니까 약간 중국도 좀 선회한 모습들. 그러니까 조금 자기네 필요한 거는 약간 좀 선회해서 좀 풀어주겠다는 입지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강세를 보였었고 그밖에 브로드컴, AMD 모두 다 강하게 모습들 나오는 상황들이고 의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아직까지는 대미관세 쪽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쪽에서 좀 약한 모습들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 그래도 2.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관세 면제 관련된 쪽들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긍정적으로 돌긴 하겠죠. 네,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중국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절 없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일단 지금 아마 공장도 일단 일시 중지 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 모델 S와 X는 주문 중단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약간 좀 일단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국에서 만든 거는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관세율이 딱 올라가다 보니까 해봐야 별 비싸게 판다고 그러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애플도 강세로 보였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해봐야 무슨 100통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협의를 많이 거쳤다. 그래서 애플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하는 쪽으로 그냥 정치 자금 낸 거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했겠죠. 내가 그렇게 많이 후원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거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것도 오랜만에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 이거는 그냥 고려 중이다라는 쪽에서 깜짝 놀랐지만은 그게 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강화된다는 얘기는 아마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돌림이 나오면서 알리바바 강했고 그밖에 판도더 진동장컵 이런 쪽도 강했던 모습들인데 의외로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관세 협상 타결 소식 중국과 EU 쪽에서 그래서 최소 가격제로 간다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합니다. 아이고 우리 유럽 가서 할 수 있겠어. EU가 유럽이 이거 조금 잘못한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뜩이나 육성을 중국에서는 전기차를 막 육성을 시켜놔서 거의 공급 과잉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를 EU 쪽으로 가서 숨통을 트인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미국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 EU가 약간 손잡는 느낌 쪽으로 보여지는 이런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럽 가서 팔자라는 쪽들이 나오는데 이거 국내 2차 전지 업체 쪽, 전기차 쪽에서는 악재죠. 예. 이거는 그러면 중국과 EU가 약간 좀 타결을 받고 그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국내 쪽은 혹시나 유럽 쪽에서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다라는 쪽들에서 아마 이번에도 제대로 반등이 못 나온다.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고요. 게다가 또 지금 금융주도 일단 많이 위축됐던 거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오랜만에 제약주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품목별로 그러니까 지금 철강 그리고 또 알루미늄과 함께 나왔던 이제 이 관련된 금속 쪽들은 있겠지만 그리고 철강 자동차 이 두 개만 지금 25% 관세가 품목별 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25%요.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아직은 대기 중이고 반도체 제약 그 의약품 같은 경우는 대기 중인데 반도체는 정리를 14일 그러니까 오늘이 그쵸 월요일날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쪽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품목별 자기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따로 결정하겠다라는 쪽들인데 일단 여기 들어간 것들은 지금 힘을 못 넣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반도체와 함께 의약, 제약품, 제약주 이런 쪽들도 일단 변동은 좀 커질 영향권들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꼭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합니다. 그 중에 금도 하나인 것 같고 금은 또 안전자산 효과까지 있죠. 금, 굴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산업체들이 부각을 받아요. 뉴몬트 이런 쪽이라든가 프리포트 맥모란 이런 쪽들 구리 광산업체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금의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구나. 그러면 원자재 관련된 쪽들은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또 관심은 높여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구리 관련주도 물론 그렇지만 구리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자재가 상승으로 확산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확산시키게 되면은 곡물 가격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올라간다 쪽으로 하게 되면 곡물가 올라가게 되면 음식료도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관세 여파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과 함께 어차피 지금 K푸드도 수출적으로 좀 가닥을 잡은 마당에 이렇게 되는 것도 한번 보셔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나머지 종목들 이제 해외 기업들 대부분이 ADR 종목들도 강하게 돌아섰다라는 쪽들 포스코홀딩스도 한 4.6% 올랐네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무역 협상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차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야간 선물 보게 되면 0.39% 상승인데 일단 저희가 좀 선방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환율이 지금 33원 하락해서 1418원 달러 약세 때문에 원화 강세가 빡 이루어졌죠. 이렇게 되는데도 외국인들이 안 산다. 요게 이제 관건이죠. 오늘 월요일날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네. 이 정도까지 해도 니네 안 사겠니? 라고 하는 모습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고점에서 매도를 쳤는데 환율이 빠집니다. 좀 일단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죠. 이거 숏 커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좀 나오는지 공매도 쳤던 거 정리가 되는지 만약에 여기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 기다리게 되면 또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현물 체크하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선물로 막 들어오느냐 그러면 이제 일단 나쁜 거 같지는 않죠. 근데 근본적으로 현물이 매수로 다시 전환돼야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죠. 예, 나왔던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왔던 요 기사 안 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 기업에 대한 불안감, 소비자 불만 커지고 사재기 들어오고 있고 중국한테 일단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우리 조금 협의 좀 해볼까? 완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는 쪽들과 함께 달러 약세 금리 급등하다 보니까 좀 완화를 해야겠다라는 쪽에서 관세를 일부 면제를 시작합니다.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기사와 함께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요 내용들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반도체, 상호관세 제외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폰 이게 아마 품목들은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전자제품 쪽인데 우리한테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쪽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숨 돌리는 거고 SSD 다 마찬가지로 20품목 쪽 정도 되다 보니까 이번에 민감한 IT 쪽에 대부분의 가격 폭등 우려를 막겠다라는 쪽들인데 예 그냥 베끼는 거죠. 예 잘못하게 되면 자기네가 또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CPU, 메모리칩, 반도체 장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주가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뭐 10% 기본 관세 부과했던 것들 좀 빼고 그거까지도 없애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숨을 돌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부터 뭐 TSMC,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하지만 중국 쪽은 펜타닐 관련된 쪽에서 20% 관세율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요거는 그냥 남겨둔 거죠. 이것까지는 너희 이거 펜타닐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그렇게 좋게 안 봐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력을 통해서 관련된 반도체 많이 생각보다 못 갔던 반도체 쪽들이죠. 이런 것들이 IT 쪽들이 근데 가전은 빠졌네요. 가전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쳐도 스마트폰 요 관련된 요런 쪽들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 장비 소부장 이거는 당연히 영향권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면제가 영구적인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쪽들이나 그리고 또 의약품이나 나머지 이거를 품목별 관세를 정하기 전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갔다는 쪽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별도 관세 유포하겠다. 이게 아마 14일 정도가 오늘이죠. 예, 이 월요일 이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오늘은 또 그러면 강하게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변동폭이 커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월요일날 주가가 그동안 좀 못 갔다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주들, IT 쪽의 섹터들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강하게 한번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비중이 많으셨다,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했었다, 줄여야 됩니다. 줄여는 게 더 좋습니다. 줄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때 나오는 반도체 관세 관련된 쪽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세 흐름들이 다시 정해질 수가 있겠죠. 이걸 또 생각보다 크게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요쪽은 아마 얘기를 하면서 관세이긴 하겠지만 너희들이 우리한테 미국한테 와서 공장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칩스법과 관련된 쪽들의 내용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우리 와서 공장을 짓게 되면은 칩스법에 따라서 또 자금은 공여를 좀 혜택을 주고 관세는 더 늘려놔서 이걸 같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칩스법을 같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쪽에서 우리로 들어와라 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길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해결이 돼서 이게 시장의 기준에 맞는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아니게 되면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단기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뉴스 때문에 강하게 올라온다. 일단은 좀 줄여놓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고 다시 대응을 하겠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미국도 일단 추가 반등은 시도할 텐데, 일단 17,300, 17,600 요 정도. 그래서 아마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렇게 저항선이 들어오는 요 또 안 빠지려고 버텼던 요 자리까지 일단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고민을 좀 하겠죠. 그냥 추세를 돌파해서 강하게 가겠느냐, 다시 죽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쯤에선 일단 여기서 못 팔았던 거, 여기서 싸게 샀던 거, 뭐 여러 가지 비중들은 일단 좀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변동성 커질 거를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쫙 돌파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자라는 쪽들이고, 국내 시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잘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효과와 함께 또 관세 면제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잘 버텼던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 이런 관세 회피 섹터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위축될 거고요. 거기다가 오히려 좀 많이 덜 갔던 쪽들, 반도체는 또 방산, 조선, 바이오 정도? 예, 이런 거, 바이오는 뭐 개별적인 거니까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힘을 내면서 지수와 함께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런 쪽에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아마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00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됐을 때 한 2400선 후반, 2500선 근접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거는 반도체 쪽을 줄이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쪽이 조정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이쪽을 좀 더 늘려놓는 전략들을 쓰시는 게, 이걸 줄여서 이쪽으로 늘려놓는 게 훨씬 더 시장에 맞춰가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세에 따라서 명암이 또 바뀌는 거죠. 그동안에 선전했던 거는 차익 매물 나오고, 그동안에 또
약했던 거는 올라가고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규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 상황으로 2480, 뭐 2500 이상으로 팍 갑자기 뚫고 나가기에는 아직은 강하게 되면은 이 저항대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이제 검은색이 들어오는 이런 자리들은 한 번에 돌파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갔다가도 또 미국처럼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좀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 좀 재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파워시황은 좋을 때는 안 좋은 거 대비하고 안 좋을 때는 좋은 거 생각하고 안 좋은 거 뭐 보수적으로 봐라 앞으로 더 빠진다 노노노 이런 거는 들어가 봐야죠. 지금 반등합니다. 반등하게 되면 이런 때 열심히 들어갔던 거 좀 이거 좀 압축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항대 들어온 만큼 한번 눈치 좀 볼까? 이렇게 돼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고 계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그냥 V자식으로 쭉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입니다. 또 하나 관세 시대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체크를 해볼 게 저희 가치 투자의 또 월요일 날은 이런 거 많이 체크하죠.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단 이번에 베트남이 되게 뜨거운 국가로 변신했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를 마쳤다라고 하고 시진핑이 바로 베트남으로 가네요. 베트남이 과연 뭐 하는 걸까요? 줄 타고 있네요. 제대로 줄 타고 있으면서 이번 같은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을 다 같이 섭렵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이 회사 라이프 시멘틱스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 스페이스X로 들어가면서 뭐 회사가 많이 바뀐 모습들 그러면서 상호 병역까지 나오는데 스피어로 바뀐다고 하네요. 9, 0, 스피어. 이거 일단 눈여겨봐야 일단 지금 수주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다. 당장 쫓아가긴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에지파운드리라는 회사 하나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흡수합병됐다. 이런 쪽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안 좋을 겁니다. 부정적으로 나올 거고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할 거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최근에 현대임스가 주가가 급등했어요. 왜냐면 블록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번에 현대랑 한화가 지금 수빅 조선소에 대해서 이걸 인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블록하고 이제 좀 재조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임스의 호재다 한쪽들인데 주식은 주수가 늘어나게 생겼네요. 이거 한번 또 보시고 따라가는 것보다 적절하게 또 플레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카카오페이, CJCGV, 동영철관 이런 회사들 다 물량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럭스도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또 쫓아가기는 좀 어렵다 한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실적 발표하는데 뭐 다 금융주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일단 중국 지표들 이렇게 발표되는 중국 지표들 가지고 의례적으로 월 중반 때 나오는 지표들이죠. 근데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좋은 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게다가 또 미국도 선방하는 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표 쪽에서 소매 판매 일단 미국은 또 중요하겠죠. 또 중국은 산업 생산 이거 두 개를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알코아 실적 발표돼 있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모기지 금리가 또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향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은 또 금리 결정의 날입니다. 금통이 열리고요. ECB의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또 못 내리겠죠. 근데 아마 지금부터는 대선 끝나고 정부가 어떻게 잘 보조를 맞추면서 금리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경고음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실적 관련된 쪽에서 두 회사 TSMC 실적 발표, 넷플릭스 실적 발표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나마 넷플릭스는 뭐 관세에서 그렇게 강하게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나마 나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는데 TSMC 실적은 그래도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18일 금요일은 부활절 휴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나오겠죠. 이때는요. 근데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막 또 공격적인 언사 나온다. 모르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시대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부활절인데 종교적인 날들인데 아마 주 중반까지는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후반은 약간 좀 모멘텀 소멸 쪽으로 간다. 좀 한숨 좀 돌리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목금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거 움직일 것 같아요. 약간 종목 장세. 그래서 좀 작은 종목들, 또 정책 테마주 이런 것들 또 지금 핫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국내 기반에 되는 종목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 중반까지 해서 또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정까지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오늘은 추가 반등의 무게를 두고 또 반도체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또 강하다. 저항권까지 들어왔다. 중기 저항권에 딱 들어와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 고라고 외치기보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좌 정비, 또 싸게 샀던 거는 조금 좀 줄여내서 좀 덜어놓으시고 또 다음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시면서 이때부터 저항막 받아서 제대로 못 간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관세 회피 섹터가 또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또 좀 변화를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또 너무 시장에 뭐 강세로 간다 그래서 막 또 올인할 것도 아니고 우리 막 열광할 것도 아니고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의 중심을 잡아가는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도 어차피 고생할 것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 주도 열심히 또 대응하게 되면 또 잘 대응하게 되면 떡이 나오고 또 꿀이 나오는 시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자. 저희 파워시황에서는 시장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잘 챙기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파워시황 화요일날 아침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